혹시 들어보셨나요? 심장병은 조용한 살인자다. 왜 그런 걸까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그냥 관리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으면요 심장병 위험이 20배나 올라가요. 20배나요? 누리님들 안녕하세요. 캐나다 토론토에서 건강 이야기 전해드리는 영양학 박사 클라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텔라입니다. 박사님, 네. 그게 진짜예요? 네, 진짜예요. 특히 허혈성 심장질환은요, 관상동맥이 좀 좁아지거나 막혀서 심장에 충분한 혈액이 들어가지 못했을 때 나타난 증상이에요. 특히 이제 협심증, 심근경색 같은 것들이 주요 증상이죠. 그 혈관이 막히는 건 알겠는데 이거 막히는 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세 가지를 조심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고혈압인데요. 혈압이 높으면 혈관이 약해지고 그다음에 혈관이 손상이 돼요. 두 번째는 고지혈증인데요. LDL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우리가 이제 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당뇨인데 당뇨는 이게 무슨 이렇게 고지혈증처럼 혈관을 막는 건 아니잖아요 라고 하시는데요. 당이 많으면요 혈관이 좀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더 위험할 수 있어요. 혈관은 말랑말랑해서 탄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세 가지가 있을 때는 특히 이렇게 허혈성 심장질환, 우리가 심장이 힘든 그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박사님, 실제로 제 친구 남편이 이제 아침마다 이렇게 달리기 운동을 하는데 이제 운동을 하고 나면 너무 생각했던 것보다 숨이 차가지고 되게 힘들대요. 그래서 전날에 내가 너무 무리해서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병원을 갔더니 협심증 초기 진단을 받았대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협심증이 아까 말씀드린 허혈성 심장질환이에요. 이제 우리가 심장하면 심장하는 피가 다 고여 있다고 생각해서 피가 많아 라고 하는데 심장 자체도 근육이잖아요. 그래서 심장한테 영양소를 주고 산소를 줄 수 있는 혈관들이 튼튼해야 되는데 그게 안 좋았을 때 아까 같은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면서 협심증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혈관을 막는 우리가 플라크라고 하잖아요. 이제 혈관에 있는 때 같은 거예요. 그걸 없애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운동도 해야 되고 물도 많이 먹어야 되고 스트레스도 관리하고 그다음에 균형 잡힌 식단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콜레스테롤, 그다음에 혈당, 혈압을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피가 맑게 해주는 영양제가 필요하겠네요? 맞아요. 그럴 때는 나토키나제가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나토키나제는 혈전을 녹여가지고 피를 맑게 해주고요. 콜레스테롤 줄여주고 그리고 혈압도 조절해줘서 혈액 흐름을 좋게 합니다. 그리고 근육이나 관절 염증도 줄여주는 데 효과가 있어요. 박사님, 그럼 이 나토키나제가 이게 우리가 먹는 그 나토의 그 앞에 그 나토가 맞나요? 네, 맞아요. 오. 그래서 특히 나토키나제는요, 우리가 나토를 먹을 때 이렇게 뜯어서 이게 막 저으면 네, 맞아요. 실같이 막 이렇게 끈적끈적 나오잖아요. 거기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미끄덩미끄덩 하다고 싫어하지 마시고요. 네. 그걸 드셔야지 피가 맑아집니다. 저는 이 나토를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네, 어떤 저도. 분들은 이게 막 끈적끈적하고 냄새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 좋아해서 아침에 진짜 그냥 이렇게 딱 떠서 먹는데 이 나토키나제는 언제 먹는 게 좋나요? 나토키나제 지금 되게 잘 드시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복에 아침에 먹을 때 흡수율이 가장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침에 잘 드시고 계시는 거고요. 나토키나제를 식후에 먹으면요 흡수율이 많이 떨어져요. 제가 요즘에 이제 캐나다에 있다 보니까 아빠랑 이제 한국에 영상 통화를 좀 자주 하는 편이에요. 네. 근데 이제 통화를 하다 보면 이게 지금 이제 올해 80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이 때문에 그런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화를 하면 옛날에는 되게 막 씩씩하게 받으셨는데 막 누워서 받으시고 뭔가 숨이 차시는 것 같고 막 기력이 없어 보고 피곤해 보이고 그래요. 그럼 이것도 심장이랑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심장과 관련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심장은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24시간을 계속 뛰어야 돼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굉장히 필요한데 이 에너지는
혈액은 우리가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소세포가 만들어요. 근데 걔네들이 계속 만들 때 좀 힘들잖아요. 그때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코큐텐이에요. 그러면 에너지가 훨씬 더 많이 생겨서 심장이 더 잘 뛸 수가 있겠죠. 코큐텐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우리 몸에 있는 활성산소도 없애주고요. 그 다음에 면역력과 그 다음 피로를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압도 조절하고요. 심장과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아, 진짜로 아빠 그 코큐텐은 꼭 챙겨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박사님, 제가 요즘에 이제 한국을 갔다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또 일도 많아지고 쉬는 날이 없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받아서 이렇게 잠도 잘 못 자고 좀 아침 일어나면 좀 붓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혈액순환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한데 이럴 땐 또 어떤 영양제를 먹어야 되나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부종이나 이제 손저림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는 혈액 흐름을 잘 조절해 줄 수 있는 오메가3를 드시는 것이 도움이 돼요. 스텔라님 집에 오메가3 있으시죠? 당연히 있죠. 저도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이게 영양제를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좀 네. 요즘에 오메가3를 안 챙겨 먹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메가3를 안 챙겨 먹어가지고 좀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그랬나 봐요. 이럴 때는 오메가3가 정말 좋은데요. 혈액도 묽게 하고 순환도 잘 되게 하고요. 그리고 염증과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꼭 챙겨 먹어야 되겠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 가지 영양제를 어떻게 나눠서 언제 먹어야 되나요? 지금 여러 가지가 많아서 뭘 먹어야 되나 맞아요. 걱정을 하시는데요. 아침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침 공복에 가장 흡수가 잘 된 나토키나제를 드시고요. 그 다음에 점심에는 오메가3, 그 다음에 저녁에는 코큐텐을 드시는 게 좋으세요. 근데 이제 점심과 저녁에 드실 때는 반드시 식후에 드시는 게 좋으세요. 저는 근데 잠자기 전에 코큐텐을 먹으면 오히려 잠이 잘 안 오던데 저녁에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특히 얘가 코큐텐이 에너지를 만드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잠이 잘 안 와요, 가슴이 벌렁벌렁 뛰어요, 이랬을 때는 아침에 네. 아침 식후에 드시는 게 좋거든요. 근데 이제 워낙 나토키나제가 아침 공복에 너무 흡수가 잘 되니까 잠깐 양보를 해서 아침 공복에 나토키나제 먹고 점심 때 식후에 코큐텐 먹고 저녁 식후에 오메가3를 드시면 좀 더 나아지실 거예요. 그럼 이 영양제들을 복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나요? 나토키나제하고 오메가3는요, 혈액을 묽게 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항응고제를 먹는다, 아니면 수술이 예정되어 있다, 그랬을 때는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우에는 꼭 의사와 상담하세요. 이렇게 그 혈관이 한번 막히면 우리가 다시 되돌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미리미리 우리가 관리를 해서 혈관이 이렇게 맑고 깨끗하게 관리를 해서 건강하게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영상 보신 분들은 꼭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소개한 영양제들을 잘 챙겨서 드시고요. 꾸준한 관리를 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염증과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궁금하신 유리님들은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